저번 주에 여러분 또 결석하신 분들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저번 주에 못 오시고 이번 주 오신 분이 38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연 저희 충묘회 대학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미 11,711호에 제정이 되어서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날 15,19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 리모컨 좀 주세요.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네. 자, 여기 보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의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교도소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구치소장님 오늘 못 오셨죠? 네, 정확하게 교도소에서 효행 교육을 하도록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일 중 제13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순영 교육위원장님, 요 딱 지원할 수 있다고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 있죠. 내년 예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충효의 대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법이 혹시라도 부족할까 봐 인성교육진흥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등의 책무 쫙 보시면은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가가 지정한 법에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효의 대학이 우리 부산시나 교육청, 부산시 의회에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률에 딱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 지원, 여기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걸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저희 같은 충녀의 대학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부산시나 교육청을 대신해서 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학부모는 이 모든 사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조항, 법률 8610호 11722호에 의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 있네요. 또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지원을 하라. 이렇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내년은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벌여서 홍보해 줘야만 한다. 언론에게도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 중요의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에 관해서 모든 언론기관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같이 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교육, 전문인력 교육을 양성해야 한다. 또 한 가지,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부분이 법률에 근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중효의 교육사를 양성해서 여러분이 학교나 아니면 사회 각급 기관에 가서 강의할 때 강사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지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법률을 다 찾아본 결과 법적 근거가 딱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제가 뭐 타 교육 프로그램 일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타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가 정말 특성화되어 있고 또 고품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의 지위도 확보하고 여러분이 충유의 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의 참석률, 수업에 대한 열이 다 좋은데 격려가 부족해요. 이 격려라는 말은 우리 특강 교수님이 나오셨을 때 박수, 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박수, 또 제가 나왔을 때 박수, 이 소리가 너무너무 작아. 네,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특강 교수님 나오시면 박수 좀 쳐주시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한 기업인
그동안 우리 대한불교 역사상 정말 얼마나 불교 역사가 오래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역사상 부산 경남의 최초로 부산 불교방송을 설립하셨고 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연맹 총재도 하셨고 또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로지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충효의 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셔서 그 말씀을 그 진정성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주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 프로그램 또 가장 좋은 특강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진정성과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유진수 이사장님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충효의 대학의 명예 이사장님이시죠. 이분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부산의 대표적 대학인 부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많은 사회적 사업도 하시고 저서를 200권이나 지으셨는 분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이 총장님께서 공부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도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1분 아니면 3분 동안 이분이 가지고 계신 학문적인 깊이와 또 여러분께 무엇인가 전달할 메시지를 위해서 매일 참석하시고 가장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장혁표 우리 명예 이사장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또 한 분 계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왜 많이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산시 의회에서 교육 예산 이걸 통과시켜야만 교육청이나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순영 교육위원장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분 앞에서 사실은 미디어 이야기하기를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고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영상 정보를 다루는 교수님들 몇천 명이라고 그러셨죠? 7,000명 교수님들이 모인 학회 한국 멀티미디어 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동의대학교 ICT 공과대학 학장으로 지금 현재 계시는데요. 오늘 낮에도 장애인의 미디어 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부산 미디어 센터에서 주제 발표하시고 또 집행위원장으로서 모든 행사를 다 하시고 끝나자마자 2부 뒤풀이도 안 하고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김치용 학장님께도 여러분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의 교육을 함께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해주시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충효의 교육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연구한 끝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교육은 문자와 사진과 영상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단 한 장의 사진은 10만 장의 원고보다 더 많은 효과와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사진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의 사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고 또 이분의 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신 분인데, 이 사진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폴란드 국민은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독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유태인 학살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우슈비츠라는 이 지역은 인구가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용소를 만들어서 400만 명의 유태인을 독가스로 학살한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독가스 전기로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민은 독일하면 치를 떱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개발을 위해서, 경제 협력을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최초로 독일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이름 없는 용사의 묘, 독일 국민에게 학살된 유태인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참배를 하다가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양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굴복,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독 수상이 무릎을 꿇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폴란드 국민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에 대해서 독일 국민을 대시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비는 이 사진 한 장을 보는 순간 독일과 폴란드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진정한 용기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이날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무릎을 꿇었지만 진정한 승리자는 빌리 브란트 수상이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폴란드 국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독일과 폴란드는 서로 경제 협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마디, 수천 마디의 말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많은 정치 지도자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서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보수, 진보, 많은 이 정치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망월동 국립묘지 참배를 가장 많이 하면서 그분들에게 잘못을 빌고 또 동서 간의 화합을 이룩하자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벤치마킹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 계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자, 비교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포즈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장의 사진, 한 장의 영상, 그리고 한 장의 그림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인,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니, 충요의 대학에서 어떻게 이런 포르노 같은 그림을 보여줄 수가 있는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수 총장이 이 그림을 보여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 그림의 제목은 노인과 여인이 맞습니다. 이 노인은 이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정면에 걸려 있습니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투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김대중, 김영삼 같은 민주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독재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서 구금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게 하라. 그래서 어느 날 이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실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면회를 하라. 3일 전에 아이를 낳은 이 딸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 딸은 자기의 젖가슴을 풀어서 자기의 젖을 아버지에게 먹이는 이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딸로서 여자로서의 수치심도 다 버리고 오로지 내 아버지에게 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는 그 효성스러운 마음,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민주화 운동에 투쟁했던 이 민주투사의 애국심을 기리는 이 그림을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국립미술관 정면에 걸어놓으면서 딸의 효심과 아버지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는 역작으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보는,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의 대학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효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연구하고 또 자료를 재정립해서 정말 법률에 근거한 멋진 중요교육사 1기 1급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중효의 사상을 전파하는 멋진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